자,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죠. 리플사가 지금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으로 올해 한 해의 성과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하나하나 짚으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런 정성적인 부분들이 포함된 거, 그냥 숫자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1 더하기 1은 2다, 수학처럼 딱 하나에 있는 답, 그런 것처럼 얘기는 못해요. 명확하게 얘기는 못하고 서로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데요. 일단은 그 얘기부터 하죠. 리플사가 성과를 방금 이뤄낸 건 다 같이 보셨지만, 리플사가 2018년에 어떤 것들을 이룩할지 목표를 잡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망하고 지금까지 해와서 지금 성과를 이뤄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아까 이 영상 끝나면서 나왔는데, 요 AMA 때 이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거 같이 보셨었죠, 지난번에. 이게 12월 18일 중순쯤, 대략 한 10일 정도 됐는데, 이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리플사가 2018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어떻게 목표를 하고 있었는지, 전망을 했는지 이 리플 CEO가 얘기할 때 드러나는데, 3가지 정도 핵심 팩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틀렸다고 얘기한 거죠. 본인이 이렇게 전망했지만 틀린 게 한 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리플사 입장에서는 2018년에 기간이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지금 벡트 같은 경우도 내년으로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벡트도 올해 안에 들어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기관들의 참여가 있을 걸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내년으로 미뤄졌고 기대보다 되게 조금 들어왔다. 정말 스몰이라고 했어요. 베리베리 스몰 막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정말 너무 조금 들어왔다. 기대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얘기로 미러버와 리플사가 예상한 거는 2018년 때 그래도 기관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나 봐요. 근데 실제로 기대보다 못 미쳤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그 법적 규제, 그 얘기를 합니다. 법적 규제가 아직 많이 못 미친다는 걸 얘기했고, 그 예로 미국을 예를 들죠. 미국이 좀 더 클리어해질 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어중이 떠중이, 그러니까 비교를 어디랑 하냐면 영국, 바로 싱가폴, 태국, 그리고 중동,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는 프레임워크가 되게 클리어한데 반면에 미국은 어중이 떠중이 오히려 더 혼잡한 상황이 됐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SEC 관련된 얘기도 하죠. SEC가 뭐 내년엔 더 클리어하게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 얘기들을 하는데, 이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사는 법적인 규제가 어느 정도 2018년 안에 정리가 되고 많은 기관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리플 CEO가 얘기하는 거를 미뤄볼 때. 하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에 기관들은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플사 CEO가 그 얘기를 하죠. 내년에는 많이 클리어해지기를 기대하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데요. 그러면서 더불어 얘기했던 게 또 하나 그거죠. 바로 싱가포르 핀테크 때도 얘기했던 1년 내로 은행이 바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 직접 디지털 애셋을 보유할 거다, 홀딩할 거다, 이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규제가 좀 정리가 되고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고, 하지만은 이제 뭐 벡트를 여기서도 언급을 하죠. 벡트가 이제 내년, 지금 기사 내용에 의하면 내년 1월 30일 날 라이브 들어간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까지 계속 미뤄지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내년 1월 30일 바로 이때 라이브가 들어간다고 최근에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년에는 좀 뭔가 정리가 돼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얘기는 즉 내년에는, 리플사 보기에 내년에는 많은 기관들의 참여가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된 기사가 최근에도 떴었죠. 보면은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기사가 어젠가 그저께 떴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어디 갔을까요?
안 보이네. 제가 리트윗을 했는데 안 보이네요, 눈에. 어디 갔을까요? 그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건데, 눈에 안 보입니다. 제가 분명히 리트윗을 했는데, 그냥 적어야겠네요. 2019 1분기? 블록체인 있을까요? 이러면 나오려나? 관련된 기사들 보이네요,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최근에 24일이죠. 제가 말씀드린 한 3일 정도 됐는데, 예, 이 얘기 나오죠. 2019년 1분기 때 블록체인 관련된 그 프레임워크가 클리어해질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ICO까지도 이거를 레갈, 합법적인 걸로 만든다고 하네요. 기사에 의하면. 예. 당연히 크립토 커런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중동은 진짜로 빨라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패키지죠. 아랍에미리트와 지금 얘네 둘이 내년 1분기 목표로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확실히 이런 거를 미뤄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플 CEO의 말이 그냥 단순한 예측이나 허황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황으로 드러나는 게 아랍에미리트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데, 그리고 이미 태국은 합법됐고 리플 CEO의 말에 의하면 영국도 이미 클리어하게 정리된 상태고요. 오히려 되게 미국이 되게 뜬금없는데 불확실한 게 오히려 미국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내년 1분기에 진입을 하고요. 심지어 얘네는 그 전에 방송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CBDC 발행을 한다고 하죠. 내년 1분기에 기사에 따르면. 예, 이런 전망들,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플사 입장에서는 2019년에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이제 리플사와 무슨 상관이냐? 리플사가 이런 전망을 왜 내놓는 거고, 왜 이런 데에 기대를 갖고 있느냐? 도대체 법적 규제가 클리어해지면 뭐가 리플사한테 좋길래 도대체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무궁무진한데요. 일감으로 여러분들 엑스라피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거래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받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불법이면은 엑스라피드 쓸 수 없겠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암호화폐 거래소를 불법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직접 소지하는 것도 불법이거나 또는 합법으로 안 해줄, 약간 불법성으로 여기는 합법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간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실제로 그 케이스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최근 기사를 봤는데 아직도 말이 많더라고요. 오늘 기사 나온 거에 따르면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불법이 맞아요. 그건 팩트고 현재는 불법인데 이제 조만간에 합법으로 하려고, 내년 1분기 때 합법으로 만들려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근데 그와 반대된 기사도 역시 뜨더라고요. 아직 불법이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혼돈의 구간인 것 같아요. 인도는 뭐 기사로는 조만간 합법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니다, 계속 불법으로 갈 것이다, 합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적다, 이런 기사도 있기 때문에 인도는 어떻게 알 수가 없네요. 그냥 혼돈의 카오스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XIP가 이제 세틀먼트로 쓰이게 되려면 합법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디지털 에셋인 XIP가 합법이 돼야 이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실제로 그 예를 거기서 볼 수 있잖아요. 코인원 크로스 할 때 엑스라피드 관련된 거 공식 답변한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엑스라피드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나 정부의 가이드에 따라 쓸 수가 없다, 현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레임워크가 클리어하게 돼야지 이제 뭐 엑스라피드 뛰어난 솔루션이 뛰어나봤자 법적으로 불법이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법적인 규제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리플사는 2018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돼서 엑스라피드, 이런 크립토 커런시 또는 디지털 에셋이라고 불리우는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거라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법적인 규제가 따라주지 못해서
이제 기대했던 만큼 이루지를 못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2019년에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랍에미리트, 태국 이렇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클리어해진 국가들을 이런 정황을 보고 2019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프사드가.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일단은 CBDC가 과연 어떻게 도입이 될지도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XRP는 브릿지 에셋이기 때문에 CBDC가 만약에 월드 차원에서 쓰인다. 그러니까 국경을 뛰어넘는 걸로 그냥 CBDC로 그냥 세틀먼트를 해버린다. 그럼 XRP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 건 똑같고요.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는 나중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XRP 자체가 더 많이 쓰이려면 이게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상황이 바뀌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가장 기대해야 되는 게, 또한 리플사 입장에서도 가장 기대해야 되는 거는 빨리 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프레임워크가 정해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내년 관련된 내년의 전망을 얘기할 때 법적인 규제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겠죠,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2018년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나눈 것처럼 2018년 동안 리플사가 해왔던 거, 그리고 이런 걸 해오면서 리플사가 최초의 2018년을 놓고 기대했던 부분들, 그러나 2018년 다 보내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이룬 것 간의 갭은 어느 정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갭이 발생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눴고요. 2018년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2018년에도 중요했던 그 법적인 규제 부분, 그래서 리프사 역시 2019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기를, 불안정한 점에서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기를 많이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다는 거. 그 이유는 방금 같이 얘기를 나눴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를 같이 정리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되게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2018년에 리프사가 이룬 성과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쵸. 대단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마 부정적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리플사라는 회사, 리플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왜냐면은, 다른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40여 개국의 도달 범위를 가졌다. 또는 뭐 있죠? 그 리플사의 솔루션, 블록체인 기반의 솔루션들이 실제로 산탄데르라는 은행에 쓰이고, 또 모니탭이라고 일본의 컨소시엄 은행들 만든 그 컨소시엄들이 모니탭이라는 어플로 본인들 송금, 계좌 이체하는 데 쓰고, 우리나라의 이제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로 자리 잡은 코인원의 자회사인 크로스가 실제로 태국과 필리핀에 송금하는 데 쓰고 있죠.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실제로 고객들의 성과가 드러난 걸로는 비테크, 본인들의 코스트 비용은 10분의 1까지로 절감한 거. 어마어마하죠. 뭐 이런 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리플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업적을 이뤄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걔네들 영업이익, 리플사에 그 뭐 XRP 판 거를 본인들의 회사의 뭐 인센티브나 이런 걸 안 쓴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배제하고 성과, 그런 수익에서의 성과 제가 뭘로 말씀드린 거냐면, 그 혜연비님이 찾아주신 데이터에 공식적으로 언급이 돼 있죠. 문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엑스커런트 초기 설치 비용이 100억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리프사가 올해 계약한 것만 몇 건이죠? 그냥 100이라고 가정해볼게요. 100건을 넘어설 텐데 100이라고만 가정해도 얼마 번 거죠? 올해만? 1조를 벌었어요. 1조. 직원이 300여 명밖에 안 되는 회사가 1조를 벌어냈어요. 직원이 300여 명. 1조. 이게 말이 되나요? 엄청난 이익을 남겼죠.
예, 엑스커런트 판 걸로만 해도 1조가 넘어요. 1조가. 그래서 리플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 다른 거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걔네가 계약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추정해봤을 때 1조가 넘습니다. 300여 명밖에 안 된 직원들이.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면은 굉장한 성과입니다.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희는 리프사 직원이 아니에요. 리프사 직원이 아니에요. 슬프게도. 차라리 저희가 들고 있는 게 리프사 주식이면 나을 텐데 이런 성과를 냈을 때 우리가 들고 있는 건 주식이 아닙니다. XIP라는 리프사가 XIP 레저를 두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XIP 네이티브 에셋 세틀먼트로 쓰려는 그 디지털 에셋 그 자산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가격이 하필이면 또 올해 초에서 작년 완전 말쯤 해갖고 XRP가 최대치 가격을 찍었잖아요. 역사상 최대치 가격인 4,800원쯤을 찍었습니다. 현재 한 400원쯤 되죠. 그러면 한 11분의 1 정도로 내려온 건데, 예, 공교롭게도 가장 올해 1월쯤이 가장 최대치 가격을 찍었던 때라, 현재 가격을 볼 때는 올해 성과가 매우 아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뭐, 저희 입장에서만 지극히 생각한다면 사실 리프사가 대단한 업적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식이 아닌지라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슬픈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많은 변화, 특히 저희가 기대한 건 가격적인 부분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약간 되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냐에 따라서 아마 평가가 많이 갈리게 될 것 같아요. 올해 성과를 놓고 봤을 때. 다만 그런 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죠. 다만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일단은 그 현재 리얼타임 페이먼트를 많이 만들어 놓긴 했어요. 세틀먼트 하기 위해서. 그 시장을 저변을 확대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티옵 그 확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더 많은 볼륨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신기능들을 적용한 리플렛 멤버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냥 앞으로 할 것이다도 아니고 시암은행이 탄생했어요. 시암은행은 이제 태국 XIP가 합법으로 되어 있는 국가 내에 있는 은행이죠. 그러니까 그런 은행들이 실제로 이미 탄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탄생할 것이다 또는 앞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존재가 생겨났어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올해를 되돌아봤을 때는요, 굉장히 그거에 가깝죠. 뭐 달리기로 얘기를 하자면 진짜 시합을 나가기 전에 최대한 뭐 트레이닝 같은 걸 많이 해놓은 상태, 이제 달리기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차나 철도 같은 걸로 비유를 하면 빨리 달릴 수 있는 KTX가 아무 데서나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KTX 전용 레일이 따로 있죠. 빨리 시속 뭐 4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레일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존의 기차들 달릴 수 있는 그 레일에서는 KTX가 그렇게 못 달려요. 그러니까 리프사가 올해 한 거는 사실상 지금 비유를 하자면 KTX 레일을 깐 거죠. 전용 레일을 열심히. 뭐 KTX 일부가 그 쿠알릭스나 카탈리시스 그리고 이제 뭐 머큐리 FX 지금 달리고 있는지 안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들 이제 조금 달리고 있는데 그냥 기차 한 두세 대만 다니고 있는 거죠. 현재는 철도를 깔아놓고. 그래서 리프사의 설명은 이제 법적인 규제 때문에 그게 좀 원활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내년에가 그래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철도 깔아놓은 거에 달릴 수가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2018년에 저희 관점, 저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 보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혹독한 힘든 한 해였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건 철도를 잘 깔아놓긴 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는 모르겠지만 이 철도길로 만약에 이 잘 깔아온 철도길로 기차들이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발전을 이뤄내겠죠. 그런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2018년 뒤돌아볼 때는 굉장히 혹독하고 완전 한겨울이었죠.
실제로 리프 CEO도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겨울이었다고, 올해가. 크립토 커런시의 윈터였다. 겨울이었다. 예, 혹한기였죠, 혹한기.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정리할 때. 연말 발표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NDA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불과 한 보름 만에 은행들의 입장이 바뀌긴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발표할 수 있었다면은 그 AMA 때 발표했을 거예요. 그죠, 호재는 잘 터져요. 하지만 이제 저희한테 진짜 필요한 호재는 그건 것 같아요. 2018년에는 워낙 리플렛 멤버가 적었기 때문에 리플렛 멤버 합류했다는 소식이 호재일 수 있는데, 이제 저희도 저희를 챙길 때가 됐죠. 저희를 챙길 때가 됐습니다.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려면은 엑스라피드가 들어와야 돼요. 엑스라피드 쓰는 소식이, 계약이 들려와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메이저 은행이 쓰기 시작했다 라던가, 또는 웨스턴 유니언이나 이런 대형 송금업체가 엑스라피드 쓰기 시작했다거나, 뭐 머니그램도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또는 그 조그만 회사지만 다량의 회사들이 이제 엑스라피드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들려야겠죠. 네. 증권 아니라고 클리어하게 미국에서 결정되는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겁니다. 사실 그 코인베이스가 물고 늘어지는 게 그 부분이잖아요. 이제 이 증권이다, XRP 약간 증권처럼 여기고 블록체인 기술 아니다라고 이제 코인베이스 쪽 개발자들이랑 뭐 리플사 개발자들이랑 싸우기도 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클리어해진다면은 여러모로 막혀있던 벽들, 장애물들이 해소되는 효과가 날 겁니다. 그러면 그 효과는 당연히 가격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겠죠. 예, 실제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12만원 간다고요? 듣기만 해도 좋네. 야, 창현님 운동하는 남자네. 멋있네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네요. 여러모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땐 정리가 될 것 같고, 2019년에 저희가 가장 기대될 소식들 아마 그 레귤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에드님 어서오세요. 아, 그죠. 맞아요. 관리해야 돼요. 반갑습니다. 얘기를 하시니까 좀 얘기를 나누자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올해 2018년 한 중반기 때, 한 6월, 7월, 8월 그 여름 때쯤만 해도 대부분이 아마 연말에는 1,000원 이상 가겠지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또는 아마 한 800원쯤은 당연히 이상 가지 않을까 연말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기대하는 많이 다르죠, 지금 현재는.